더 배움 강추린 한국사 약속의 이름 최승건입니다. 자, 현대사 힘차게 출발을 했었어야 되는 그런 우리의 현대, 그러나 현대사의 역사가 그렇게 아름답고 희망차지만은 않았죠. 그런 내용들 우리가 또 한번 풀어보도록 합니다. 21번부터 풀어보도록 할게요. 21번. 다음에 남북 간 합의 이후에 나타난 사실로 옳은 것은 쌍방 사이의 관계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는 것을 인정하고 평화통일을 성취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남과 북은 서로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 제9조 남과 북은 상대방에 대해 무력을 사용하지 않으며 상대방을 무력으로 침략하지 않는다. 네, 서로 인정하고 합의했습니다. 합의했다고 딱 나와 있잖아요. 합의 어디 갔어요? 합의. 네. 남북 기본합의서죠. 기본합의서 1991년도 노태우 정부 당시에 1. 남북조절위원회가 설치되었다. 이거는 7.4 남북공동성명. 그 다음에 2번 이산가족의 고향방문이 시작되었다. 고향방문, 우리가 처음으로 이산가족이 만났던 것이 이제 85년도에 전두환 정부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두환 정부 시절에는 남한과 북한이 뭔가 서로 만나가지고 뭐 합의하고 그런 거 없어요. 그러나 민간 차원에서의 어떤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산가족의 만남이라든가 또 그 다음에 예술단 가가지고 이제 뭐 공연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3번 남북이 동시에 유엔 회원국이 되었다. 예, 이게 바로 이제 남북기본합의서 바로 이전에 있었던 것이죠. 91년도에. 4번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채택되었다. 그래서 비핵화 선언 채택되고 나서 바로 발표를 했었죠. 요거 그러니까 남북기본합의서 바로 이후에 있었던 것이죠. 예, 정답 4번. 22번 미추진 정부가 실시한 정책으로 옳은 것은 친한 7천만 국내의 동포 여러분, 노태우 대통령을 비롯한 전직 대통령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4배 귀빈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렇게도 애타게 바라던 문민의 민주주의 시대를 열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을 맞이하기 위하여 30년의 세월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마침내 국민에 의한 국민의 정부를 이 땅에 세웠습니다. 오늘 탄생되는 정부는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의 불타는 열망과 거룩한 희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대통령 취임사입니다. 누가 참석했대요? 노태우 대통령을 비롯한 전직 대통령, 그러니까 바로 전 대통령이 노태우죠. 그러니까 누굽니까? 김영삼 대통령 취임사입니다. 93년부터 98년까지. 1. 중국 소련과 국교를 맺었다. 이게 북방외교 했던 노태우 정부죠. 2번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했다. 이게 2000년도 6.15 남북 공동선언 김대중 정부. 3번 7.4 남북 공동선언 뭡니까? 박정희 정부죠. 4번 OECD 가입했다. 96년도 김영삼 정부죠. 그래서 정답은 4번. 자, 24번. 1949년에 제정된 농지개혁법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농지개혁법 또 나왔습니다. 1번. 제정 즉시 시행되지 못하고 이듬해인 50년에 시행되었다. 그렇습니다. 2번. 유상 및 유상분배의 원칙을 적용하여 농지를 재분배했다. 그렇죠. 3번. 토지 소유의 상한선이 규정되지 않아 시효를 거두지 못했다. 상한선이 규정됐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것도 잘 알아두세요. 3정보 이상 소유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3정보 이상. 3정보 이상 소유를 못하게 제한을 두었습니다. 4번 경작지만을 대상으로 한 시점에서 46년 시행된 북한의 토지개혁과 차이가 있었다. 네, 그렇습니다. 북한 같은 경우에는 모든 것을 국가가 소유하는 그런 토지제도의 개혁이었기 때문에 무상몰수, 무상분배의 원칙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답은 3번. 자, 24번. 가나 선거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가, 이거 잘 보겠습니다. 이승만이 72% 당선, 그 다음에 2위가 11%로 조봉암. 나볼게요. 이승만이 56%로 당선, 조봉암 24%의 당선 딱 돼 있습니다. 무효표가 이렇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선거 안 하겠다라는 얘기죠. 누가 꼴보기 싫다라는 얘기, 그러니까 그 민심이 드러나는 거죠. 바로 뭡니까? 이승만이 싫어한다. 이승만의 표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 같은 경우에는 2대 대선입니다. 52년도에 있었던 2대 대선이고요. 대통령 2대 대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나 같은 경우에는 3대 대선이에요. 3대 대선이에요. 56년도에 있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2대 대선 당시에 그 이전에 헌법을 한번 고쳤죠? 1차 52년도에 이른바 뭐 발췌개헌이라고 해가지고 고쳤었고요. 그 다음에 요때도 3대 대선 56년도, 54년도에
헌법도 고쳤죠. 2차 개헌 54년도에 이른바 4.4.5입이라고 해가지고 영원히 자기는 대통령 할 것이다. 대통령 중임제 제한 폐지를 했던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대통령이 당선이 되긴 했습니다만 위태위태합니다. 누가? 이승만이. 아, 내 인기가 떨어지고 있구나. 상대방 후보가 치고 올라오고 있구나. 그래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상대방 후보 조봉암을 공산주의자다. 누명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사형시켜 버리죠. 그래서 또 그 신국가보안법이라고 해가지고 독재 체제를 마련하기 위해서 쓴소리, 반대하는 소리를 썼던 경향신문도 폐간하게 됩니다. 1. 가나 선거 사이의 시기입니다. 부산에서 자유당이 창단되었다. 자유당 창당은 1차 개헌 바로 이전에 있었던 일이고요. 2번 국가재건 최고회의. 이건 바로 뭐예요? 박정희가 5.16 군사정변을 일으키고 나서 만든 임시기구죠. 61년도에 있었던 겁니다. 3번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반민특위 48년도에 있었죠. 4번 초대 대통령 중임 제한을 없애는 헌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바로 이른바 54년도에 있었던 4.4.5입. 네, 가나 사이에 있습니다. 정답 4번. 자, 25번. 다음 사건들을 일어난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김영삼 신민당 당수 국회 제명, 김대중 납치 사건, 유신헌법의 국민투표 통과, 국민교육헌장 제정, 7.4 남북공동성명. 여러분들 여기서 쭉 보시면 국민교육헌장이 제일 68년도에 있었고요. 72년도에 7.4 남북공동성명이 있었죠. 그리고 요거 바로 있던 3개월 뒤에 10월 유신헌법을 발표합니다. 그죠? 여기 나오죠. 그러면서 박정희의 위협이 되는 그 야당의 후보였던 김대중을 납치해가지고 죽이려고 했던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79년도에 YH 무역 사건이 일어나거든요. YH 무역 사건이 일어났는데 여기에서 이 여공들이 이 시위를 합니다. 그 여공들이 시위를 하는 그런 과정에서 여공이 죽기까지 하죠. 그러면서 당시에 신민당 당수였던 김영삼이 이것을 반대하는 성명을 내고, 그러면서 박정희가 김영삼 신민당 당수를 국회에서 제명하는 그런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요 순서별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라마 다 나가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여러분들 그 해설 보게 되면은 그 연도가 잘 나타나져 있습니다. 그 연도 참고로 한번 눈여겨까지 볼 필요는 없고요. 그냥 한번 쑥 보셔도 이런 문제 푸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건의 흐름 파악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26번.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 일어난 사건을 보기 위해서 모두 골라라. 정부 수립 이후에 반미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 설치. 그렇죠. 정부 이후에 있었던 것이죠. 그 다음에 농지개혁법 시행. 그렇습니다. 안두희 김구 암살. 이건 언제예요? 이것도 역시 정부 수립 이후예요. 49년도에. 네. 제주 4.3 사건 4월 3일이죠. 정부 수립은 8월 15일이었으니까 아니고, 여수순천 19 사건 네 맞죠. 10월 19일이니까 그러니까 얘만 빼고 기역 니은 디귿 미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역 니은 디귿 미음. 참고로 반민족행위조사위원회 설치는 48년 10월이고요. 농지개혁법은 시행 그러니까 95년이죠. 1950년이죠. 그 다음에 김구 암살은 49년도 6월입니다. 그래서 정답이 2번. 자, 27번. 50년대 정치와 사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틀린 것 골라라는 얘기죠. 1. 이승만 정권은 1951년 국민의 대한청년단, 노동총연맹, 농민총연맹, 대한부인회 등 우익단체를 들어 자유당을 조직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중심이 되는 자유당이 있고 원내 자유당이 있고 이런 사람들이 중심이 되는 원외 자유당이 있어요. 2번. 이승만 정권은 신국가보안법을 제정하였고 반공청년당을 조직하였으며 진보당의 조봉암을 간첩 혐의로 사형에 처하였다. 그렇습니다. 신국가보안법 1958년도에 이런 악법을 만들어서 이 악법에 근거해서 조봉암을 간첩 혐의로 사형에 처했습니다. 59년도에. 3번. 미국의 원조로 소비재 공업이 성장하고 있었고 밀가루, 설탕, 면화산업 등 300산업 중심 1950년대의 모습이고요. 4번. 이승만 정권은 54년 의회에서 부결된 대통령 직선제 개헌안을 4.4.5입의 논리로 통과시켰다. 부결된 직선제 개헌안이 아니라
직선제 개헌안은 뭐예요? 1차 개헌이죠. 이건 2차 개헌 얘기하는 거죠. 2차 개헌에는 뭐였어요? 2차 개헌은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 끝까지 대통령 할 수 있다. 그걸로 밀어붙였던 것이잖아요. 그래서 요 내용은 1차 개헌의 내용입니다. 54년 2차 개헌은 맞는데, 사사오입은 맞는데, 그래서 틀린 거 골라라. 4번. 자, 그 다음에 28번. 다음 원칙을 발표한 기구가 내세운 주장으로 옳은 것은 조선의 좌우 합작은 민주 독립의 단계요, 남북 통일의 관건인 점에서 3천만 민족의 지상 명령이며 국제 민주화의 필연적 요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저간의 복잡 다단한 내외 정세로 오랫동안 파란 곡절을 거듭해 오던 바 드디어 다음과 같은 7원칙을 결정하였다. 좌우합작 7원칙을 얘기하는 거죠. 46년도 10월에 있었던. 자, 이 좌우합작 7원칙은 해설에 제가 자세하게 설명했으니까 한번 쭉 눈여겨보시기 바라고요. 외국 군대 철수 주장으로 했을까요? 아니죠. 미군의 지원을 받았으니까 이런 거 했을 리가 없겠죠. 그 다음에 미소 공동위원회 속개. 네, 그렇습니다. 토지의 무상몰수 무상분배, 이거는 북한 측에서 했던 것이죠. 이 좌우합작위원회에서는 토지의 유상몰수입니다. 돈을 주고 국가가 사는 거예요. 그리고 무상으로 분배하는 거, 요거 잘 구분해 주셔야 됩니다. 4번 유엔 감시하에 남북한 총선거 실시. 이거는 좌우합작위원회가 해산되고 나서 또 제2차 미소공동위원회가 결렬이 됐죠.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문제를 유엔에다가 넘깁니다. 그래서 유엔에서 결정했던 것이, 그럼 남북한 총선거 실시해라. 그래서 유엔 감시하에 남북한 총선거를 하기 위해서 감시단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소련의 방해로 인해서 38선을 넘지 못하죠.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이냐 다시 물어보니까, 그러면 가능한 지역에서만 선거를 실시해라. 그럼 가능한 지역이 어디예요? 남한 지역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난리가 났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주 4.3 사건도 나타나게 되고, 그 다음에 김구 선생님이 주축이 돼가지고 남북 협상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10.19 사건도 일어나게 되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자, 29번. 다음 자료에 해당하는 선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총 유권자의 40%에 해당하는 표를 자유당 후보에게 기표하여 투표 당일 투표함에 미리 넣는다. 야, 미리 넣는, 이게 무슨 투표야? 또 나머지 60%의 유권자 또는 3인, 5인, 9인조로 묶어 매수 혹은 위협을 통해 자유당 후보에 투표하도록 한다. 투표소 부근에 여당 완장을 착용한 완장부대를 배치하여 야당 성향의 유권자를 위협한다. 야당 참관인은 적당한 구실을 만들어 투표소 밖으로 내쫓는다. 이뿐만 아니라 군인들은 비밀 선거가 아니라 군인들은 그냥 공개 선거예요. 여당 찍을 수 있도록. 3.15 부정선거 얘기하는 거죠. 3.15 부정선거. 네. 1. 4.19 혁명 발발의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네, 그렇고요. 2. 장면 정부는 이 선거 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선거를 실시하였다. 이거 틀렸죠. 이 3.15 부정선거로 인해서 4.19 혁명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이승만이 대통령에서 하야하고 부통령이 되었던 이기붕은 자살을 하죠. 그 헌법을 바꿔야 되겠죠. 당시에 과도 정부였던 허정이라는 사람이 과도 정부입니다. 허정이 아니라 허정 과도 정부 하에서 헌법 개정을 합니다. 그 3차 개헌이에요. 이 3차 개헌에 의해 가지고 투표를 해 가지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윤보선이 대통령이 되고 총리가 장면이 되면서 내각 책임제로 실시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틀렸습니다.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3번. 이승만의 대통령 당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 실시되었다. 네. 후보가 이승만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승만의 대통령 당선되는데, 문제는 부통령입니다. 부통령이 자기와 친한 이기붕이 돼야 되는데 이기붕이 안 되고 장면이라든가 이런 다른 사람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 나이가 많기 때문에 대통령직을 수행하다가 죽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다 보면은 자기가 죽고 나서 정권이 붕괴되고 이런 것이 두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부통령 이기붕을 당선되게 하기 위해서 이 3.15 부정선거가 일어났다라는 그런 내용이고요. 4번. 정부는 이 선거를 규탄하는 시위의 배후에 공산주의 세력이 개입됐음을 발표했다. 늘 써먹었던 시나리오죠. 늘 공산주의가 있다. 북한이 쳐들어온다. 정답 2번. 자, 30번 문제 볼게요. 다음 중 유네스코에 등재된 우리나라 세계 기록유산이 아닌 것은, 요거 이제 최근 들어서 시험 문제 잘 나오는 부분인데 제가 해설에 잘 설명을 했으니까 그거 참조해 보시기 바라고요. 난중일기, 일성록, 동의보감, 비변사 등록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외우는 수밖에 없죠. 근데
여러분들 한번 쭉 읽어보시면 아마 이 머릿속에 금방 들어가리라 믿습니다. 비변사 등록만 세계기록유산이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그래서 정답 4번. 자, 그러면 31번 풀어보겠습니다. 1945년 12월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와 관련된 설명 중 옳은 것은? 자, 우리가 이제 8월 15일 날 광복이 되고 나서요, 이제 우리나라의 정부 수립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3개국, 미국, 영국, 소련 3개국이 모스크바에서 모여서 회의를 했는데, 여기서 결정된 사항 주요 골자가 두 가지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4개국이, 중국을 포함해서 4개국이 5년간 신탁 통치를 한다. 그 다음에 한국 문제, 정부 수립 문제를 미소 공동위원회, 미국과 소련 너네들이 한국에서 공동위원회를 개최해서 여기에서 결정해서 정부 수립을 할 수 있도록 하거라. 이 두 가지를 여기서 결정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니까. 1번, 미국, 중국, 소련 3국 외상이 모스크바에 모여 카이로 선언에서 약속했던 한반도 문제를 협의했다. 이 중국이 아니라 영국이죠. 자, 2번, 소련이 4개국에 의한 신탁 통치안을 먼저 제시하여 미국이 동의했다. 미국이 먼저 제시했습니다. 미국이 먼저. 3번, 조선을 독립국가로 재건하기 위해 임시 민주정부를 수립한다. 그쵸? 이런 내용이 있었죠. 임시 민주정부 수립한다. 그 수립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미국과 소련 너네들이 나중에 알아서 하거라. 4번, 3국은 임시정부 수립에 참여할 단체의 범위를 둘러싸고 대립하였다. 3국이 대립한 것이 아니고요, 이 미소공동위원회에서 임시정부 수립에 참여할 단체를 두고 나서 얘네들끼리 치고받고 싸워요. 소련은 찬탁하는 단체들만 참여시키자, 미국은 찬탁을 하든 반탁을 하든 다 참여시키자, 이거 가지고 치고받고 싸웠던 것이 미소공동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이게 참 좋은 문제입니다. 자, 32번, 재헌국회와 관련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1. 재헌헌법은 약 4년간 유지되었다. 그렇죠. 48년도에 우리가 재헌헌법하고 52년도에 1차 개헌, 발췌 개헌 그거 했으니까요. 2번, 재헌국회는 대통령의 이승만, 부통령의 이시영을 각각 선출하였다. 그렇습니다. 3번, 48년 5월 10일 총선거는 21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투표권이 부여된 우리나라 최초의 보통선거이며 198명의 재헌국회의원이 선출됐다. 그렇죠. 근데 원래는 정족수가 200명인데 제주도에서 무효표가 2개가 나왔어요. 그래서 198명입니다. 4번, 재헌국회의원을 정당별로 보면 한국민주당이 가장 많았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소속 출신이 가장 많았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자, 33번, 한국 문제와 관련된 열강의 회담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 자, 1. 포츠담 회담에서 일본은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 및 청구권을 포기했다. 자, 포츠담 회담 45년 5월에 있습니다. 45년 5월에는 여기에서는 뭐예요? 일본에게 항복을 권유하는 거예요. 빨리 항복해라. 항복을 권유했던 것이고, 또 카이로 회담에서 있었던 내용을 재확인했던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바로 언제예요? 51년도 샌프란시스코 회의예요. 샌프란시스코 회의. 2번, 카이로 회담에서 미국, 영국, 중국의 순회들은 적당한 절차를 거쳐 인듀 코스, 아까 우리가 배웠던 부분이죠. 한국을 독립시킬 것을 처음으로 결의하였다. 그렇죠. 3번, 모스크바 3상 회의에서 임시정부 수립과 신탁통치안을 결의했다. 그렇습니다. 4번, 2차 미소공동위원회에서 한국의 신탁통치 문제를 협의했으나 결렬되고 말았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문제를 어디로 넘겨요? 유엔으로 넘겼다. 정답은 1번. 34번, 다음 자료의 사건이 일어났던 대통령의 집권 시기와 관련이 없는 겁니다. 여기 보겠습니다. 그래서 은행에 갔어요. 오늘은 실명 전환 마지막 날입니다. 빠짐없이 실명 전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은행 서소문 지점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 금융실명제 얘기하는 거죠. 금융실명제는 어느 대통령 때? 김영삼 대통령 때 했던 것이죠. 네, 93년도에 1. 경제개발협력기구 OECD는 김영삼 정부 때 했는데 유엔은 노태우 정부 때죠. 91년도에. 2. 부동산 실명제, 네, 김영삼 정부 때. 3번, 학교마다 학교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학교 자치의 토대를 마련했다. 네, 김영삼 정부 때. 4번, 전면적인 지방자치제를 시작했다. 전면적인 지방자치제를 시작했다. 전면적인 지방자치제, 네, 맞습니다. 맞아요.
예. 그래서 95년도에 지방자치단체장 이것을 하게 되면서 완전히 지방자치제를 했고요. 그 이전에 91년도에 기초의원 선거를 하면서 네, 하기도 했고요. 그럼 틀린 게 뭐죠? 1번 틀렸네요. 네. 유엔에 가입했던 거는 노태우 정부 시기입니다. 자, 35번. 1950년대 정치와 사회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1번. 이승만 정권은 국민의 대한청년단, 노동총연맹, 농민총연맹, 대한부인회 등 단체를 토대로 자유당을 조직했다. 51년도에 있었었죠? 우리가 많이 봐왔던 보기죠? 2번. 발췌 개헌안의 핵심 내용은 대통령 직선제와 국회의 국무위원 불신임계다. 그렇죠? 그래서 발췌 개헌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52년도. 3번. 6.25 전쟁 직후에 절실한 사회 단면을 파헤친 정비서 교수들 자유부인이 출간되었다. 네, 54년도에 있었던 겁니다. 이 자유부인 54년도에 있었던 거. 이 자유부인이 나중에 영화로도 나와요. 영화도 나오고 막 이렇게 막 춤추러 다니고 막 이런 그런 내용들입니다. 4번. 정부는 식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쌀이 없는 날을 제정했다. 이 쌀이 없는 날 제정했던 것이 이제 박정희 정부 때 69년도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뭐 혼합하고 심지어 학교에서도 이렇게 혼식을 해왔느냐 안 했느냐 도시락 검사까지 했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예, 정답 4번. 자, 그 다음에 36번. 남북한의 통일 외교정책 추진과 관련된 설명 중 옳은 것이죠. 1. 61년은 5.16 직후 중립화 통일론이나 남북협상론 등 통일 논의가 제기되었다. 5.16 직후? 아닙니다. 언제 직후입니까? 4.19 직후예요. 4.19 직후. 그래서 중립화 통일론, 남북협상론, 특히 대학생들이 가라 북으로 오라 남으로 막 이렇게 했던 것이 4.19 직후입니다. 2번 7.4 남북 공동성명에서 서울 평양 간 상설 전화 개설에 합의했다. 그렇죠. 예, 처음으로 공동성명을 했던 시기니까. 3번 북한이 제시한 고려민주연방공화국 통일 방안은 1민족 2국가 2체제를 목표로 한다. 아닙니다. 1민족 1국가예요. 1국가. 그 다음에 2체제. 국가는 하나인데 체제. 북쪽 체제, 남쪽 체제. 2체제. 4번 남북기본합의서 91년도에 남북한은 서로 내정을 간섭하지 않으며 호의평등 원칙 하에 모든 국가의 문호를 개방하기로 한다. 이것이 6.23 평화통일선언이에요. 73년도에 있었던 6.23 평화통일선언입니다. 평화통일선언이다. 박정희 정부 시절이죠. 평화통일선언이에요. 호의평등 모든 국가의 문호 개방 이겁니다. 그래서 남북기본 합의서의 내용이 아니다라는 거죠. 정답은 2번. 자, 37번. 다음 연표 중 각 시기에 해당하는 사건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그러니까 여기 보시니까 7차 개헌이 있고요. 그 다음에 7차 개헌 가. 그럼 8차 개헌이겠죠? 그 다음에 나겠죠? 그 다음에 9차 개헌이죠? 그러면 연도로 보게 되면 7차 개헌이 유신이잖아요. 그래서 72년도. 아이고. 부러져 버렸어요. 자, 8차 개헌이 바로 이제 전두환 대통령에게는 80년도, 9차 개헌이 87년도. 지금 현재 헌법이 바로 9차 개헌이죠. 자, 1번 가. 7년 단임의 대통령 간선제가 실시됐다. 7년 단임의 이거 8차 개헌 전두환. 그 다음에 2번 가. 푸에블로 납치 사건. 이게 미국 배죠. 미국 배인 푸에블로가 동해상에서 납치를 됩니다. 예, 납치돼서 미군들은 다 이제 얼마 안 있다가 이렇게 다시 돌려보내주는데 이 푸에블로는 안 돌려보내주죠. 68년도에 있었던 사건이고요. 3번 남북 적시자 본회담. 남북 적시자 본회담이 박정희 정부 시절에 70년대의 박정희 정부 시절 72년도 73년도에 있었고 그 다음에 85년도에도 전두환 정부 시절에도 남북 적시자 회담을 합니다. 이산가족 문제라든가 이런 거 논의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4번에 최초 남북 이산가족 상봉. 확실하게 이제 이게 맞죠. 그래서 이 문제가 논란의 소지가 됐었어요. 논란의 소지가. 그래서 정답이 2개 아니냐. 3번도 맞고 4번도 맞고. 실제로 그렇고요. 그래서 어쨌건 이 문제에서는 정답은 4번으로 봤어요. 4번으로. 왜? 다른 거는 뭐 그러니까 나 같은 경우는 가에도 걸치고 나에도 걸치는데 4번 같은 경우는 이제 나에만 확실하게 걸치잖아요. 그래서 4번으로 했는데 이 문제 잘못 낸 문제입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이제 지적해 가면서 그럴 실력 되니까. 자, 가와 나가 발표된 시기의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몇 개이냐? 가, 남과 북은 분단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염원하는 온교례의 뜻에 따라 7.4 남북 공동성명에서 천명된 조국 통일 3대 원칙을 재확인하고 쌍방 사이의 관계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는 것을 인정하고 평화 통일을 성취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나라의 통일 문제를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해 자주적으로 해결하기로 하였다.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 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하기로 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가 같은 경우에는 남북 기본합의서 91년도에 나는 6.15 평화통일선언이죠. 공동성명이죠. 2000년도에 그러면 가나 발표 시기에 91년부터 2000년 사이에 금강산 육로관광, 예, 이 사이에 있었죠. 예, 이 사이에 육로관광이 아니라 금강산으로 가는 그 물꼬를 띄웠었죠. 육로관광은 6.15 남북 공동성명 내고 나서 그 뒤에 있습니다. 뒤에 2003년도. 맨 처음에는 배로 갔어요. 맨 처음에 배로 갔다가 그 다음에 육지로 가게 되는 것은 2003년도에 있습니다. 요거 주의하세요. 북한의 하병법, 이거 이제 북한 경제가 굉장히 안 좋아하다 보니까 선진국의 자본과 기술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84년도에 했던 것이고요. 디귿 2차 연평해전, 이것이 이제 저기 때잖아요. 월드컵 할 때 2002년도. 리을 한반도 에너지 개발기구 캐도 발족, 이게 95년도에 있었던 일이고요. 미음 전국민 의료보험 제도, 이것이 이제 89년도 노태우 정부 때입니다. 노태우 정부 때. 그다음에 현재 여성부, 여성가족부 신설 2001년도에 있었던 내용이죠. 그래서 가와 나 발표 시기에 있었던 것으로 골라라. 그러면은 뭐 골라줘야 돼요? 가와 나 한 개밖에 없네요. 한 개밖에. 그렇죠? 네, 캐도 에너지 개발기구. 그래서 한 개. 1번. 약간 생뚱맞은 문제였습니다. 자, 39번. 미친 기억 이전에 우리나라 사회의 모습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기억 이전에 해방 이후 우정사업의 가장 획기적인 성과는 우체국의 대량 증설에 의한 일면 일국주의 달성이었다. 농어촌에 별정 우체국이 설치되어 우체국이 대폭 증설되었다. 이로써 도시와 농촌 간의 통신시설을 균형 있게 제공하게 되었다. 이러한 우편망의 비약적인 신장에 힘을 입어 매일 배달제가 실시되었다. 우리나라의 우편 역사상 처음으로 우편 번호 제도가 실시되었으며 서울중앙우체국에 컨베이어 시스템이 갖추어짐으로써 우편 작업 기계화의 첫 발을 내딛게 되었다. 우편 변호제 실시 1970년입니다. 이거 꼭 알아두세요. 여러분들은 이제 우정국 계리직 시험을 보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근데 약간 해설에 오류가 있어요. 79년도로 되어 있는데 70년입니다. 70년. 그 이전에 경인고속도로 개통 옳지 않은 것. 근데 그 이전이죠. 68년도 흑백 텔레비전 방송 시작. 그렇죠. 60년도에 있었죠. 66년도 인공위성 우리별 1호 발사, 이거 한참 뒤죠. 이거 틀리는 문제는 틀리는 분은 아마 없었을 거예요. 92년도입니다. 청계천 복개공사 61년도고요. 그래서 정답 3번. 자, 40번. 다음 기억과 니은의 각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은 기억. 이제 우리는 무기 휴게된 공의가 재개될 기세도 보이지 않으며 통일정부를 고대하나 여의게 되지 않으니 우리는 남방만이라도 임시정부 혹은 위원회 같은 것을 조직하여 38 이북에서 소련이 철퇴하도록 세계 공론에 호소해야 할 것이니 여러분도 결심해야 될 것이다고 하였습니다. 네, 미소공동위원회가 이제 저기 하니까 우리 남한 쪽이라도 정부를 세워라. 이것이 이승만의 정읍 발언이죠. 이승만의 정읍 발언입니다. 니은은 한국이 있고야 한국 사람이 있고 한국 사람이 있고서야 민주주의도 공산주의도 또 무슨 단체도 있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의 자주 독립적 통일 정부를 수립하여야 하는 이때에 있어서 어찌 개인이나 자기의 자주 독립적 사리사욕을 탐하여 국가민족의 백년대계를 그르칠 수 있으리라고 하였다. 자, 이것이 이제 3천만 동포에게 읍고함입니다. 김구 선생님이. 이승만의 정업 발언은 46년도에 있었고 3천만 동포의 읍고함 김구 선생님의 이 발언은 48년도 초 2월에 있었습니다. 즉 이승만은 남한만이라도 단독정부 수립해야 된다.
김구 선생님은 절대 그러면 안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1번 기억은 45년 독립촉성중앙협의회를 발족시켰다. 이승만. 그렇죠. 2번 니은 김구는 8.15 광복과 동시에 조선건국동맹을 확대 개편하여 조선건국준비위원회를 결성했다. 이건 누가 했던 거죠? 연효 선생님이 했던 거죠. 여운형. 네. 3번 니은은 남한 단독정보 수립을 강력히 반대했다. 김구 선생님. 그렇고요. 4번 기억과 니은 모두 신탁통치안에 반대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40번까지 힘차게 달려왔습니다. 몇 문제 빼고 여러분들이 앞에서 또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전 시간보다는 좀 더 편하게 문제를 풀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가 마지막 강의 끝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고맙습니다.